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약사입니다. 천만 탈모인 시대. 여러분 모발은 안녕하신가요? 저희 집에도 탈모약 드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거든요. 그래서 탈모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먹는 탈모약, 바르는 탈모약,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을 관리하면 좋을지 제가 정리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루한 이론 얘기는 그만하고 제가 약국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을 좀 구성해가지고 문답 형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약사님, 약국에서 먹는 탈모 영양제가 효과가 있나요? 어, 약국에서 먹는 탈모 치료제라 하면 처방이 아니라 제가 영양제로서 권해드리는 그 약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의 경우와 여자분들의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성 탈모가 있다 보니까 그게 주이다 보니 남성형 탈모의 치료제인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를 이제 치료의 베이스로 가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약국에서 파는 그런 영양제, 뭐 판시딜이나 모바렌 같은 그런 영양제는 보조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기 여성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약에다가 바르는 약을 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남자분들한테는 약국약은 보조적으로, 여자분들한테는 주 치료제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사님, 저도 탈모가 있는데 그러면 저도 호르몬제를 꼭 먹어야 되나요? 호르몬제 드시는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꼭 드셔야 되는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제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가족분 중에 탈모가 있으신가요? 저희 할아버지도 있으셨고 음, 외가도 좀 있습니다. 네. 가족분들 중에 탈모가 있는 그런 유전이 좀 있는 탈모 같은 경우는 그런 호르몬제를 드셔주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급격한 생활 환경 바뀌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의 경우에는 굳이 호르몬제를 쓰지 않고 약국약만으로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약국에서 파는 탈모약은 어떤 게 있나요? 어, 약국용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먹는 약은 그 독일의 판토가라는 약의 카피약으로 뭐 여러 제약회사에서 모바렌, 케라시딜, 그리고 판시딜 뭐 이런 식으로 제약회사마다 만들었는데, 보통 모발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 비타민과 주성분은 약용 효모거든요. 이런 효모나 여러 비타민들이 모발에 영향을 줘서 좀 더 모발을 좀 풍성하고 두껍고 건강하게 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약용 효모는 맥주 효모에서 조금 더 정제돼서 만든 단백질이죠. 그래서 모발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함으로써 말 그대로 모발이 얇고 가늘고 되게 힘없고 잘 빠지는 그런 모발을 좀 더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르는 약 같은 경우는 미녹시딜 성분인데, 미녹시딜은 혈관 확장제예요. 그래서 원래 드시는 약으로 중증 고혈압에 쓰는 약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바르는 약 형태로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또는 어떤 영양물질 우리가 먹었을 때 혈관을 확장시켜서 모발로 많이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모발 쪽에 혈관 확장시켜서 영양물질들이 머리로 더 잘 가게, 그래서 머리가 빠지지 않고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바르는 모발 영양제입니다. 약사님, 그러면 바르는 약하고 먹는 영양제를 같이 병용해도 되나요? 아, 네, 그럼요. 바르는 거랑 먹는 걸 병행하는 걸 저도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은 뭐 특별히 단백질을 추가해서 먹지 않으면 영양분을 뭐 충분히 섭취한다고 보기는 사실 힘들어요. 개개인마다 식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열어준다고 해도 갈 만한 영양분이 많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식이 조절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드시는 영양제를 같이 복용하시면서 혈관 확장제까지 뿌려주시면 먹는 걸로 보충을 하면서 머리로까지 많이 가니까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있죠. 약사님, 그러면 약국에서 파는 탈모 영양제도 호르몬제처럼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나요? 아, 사실 호르몬제는 약이기도 하고 반감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길어요, 영양제보다. 그래서 하루 한 번 드셔도 되고 유지요법으로는 뭐 2, 3일에 한 번씩만 드셔도 되는데,
영양제는 그 말 그대로 단백질, 효모, 비타민, 미네랄 성분들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3번 한 알씩,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알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직장 다니시고 할 때 점심에 챙겨 드시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족분들께 아침 2알, 저녁 1알 이렇게 드시게 말씀드리고 손님분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어차피 하루 3번 먹어야 되면 그걸 지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안 드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침에 2알 드셔서 하루 3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한 번에 3알은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배출이 되고 약효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루에 2번은 드셔주세요. 약사님, 그러면 바르는 탈모약도 먹는 영양제처럼 그렇게 자주 발라야 되나요? 바르는 탈모약 같은 경우도 하루 2번 발라주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남자분들은 5%, 여자분들은 3%. 근데 여자분들은 요즘에 5%를 하루 한 번만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 없다고 요즘에는 많이 논문이나 이런 데서 발표가 돼서 여자분들은 5%를 하루 한 번, 남자분들은 2번 이렇게 바르시면 되는데 여자분들은 그 머리가 길고 좀 떡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이드로 최대한 정수리나 이 두피에 가깝게 한 3방울에서 5방울 정도 떨어뜨리신 다음에 그 빗이나 이제 손가락으로 톡톡톡톡톡 쳐서 충분히 흡수시키는 게 좋고, 그래서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드라이기 하기 전에 이제 물기만 간단하게 닦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약사님, 제가 탈모 영양제는 이미 먹고 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약국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탈모약 외에도 다른 것도 이것저것 챙겨 드시고 싶은 그 마음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영양제거든요. 탈모인들의 모발을 보면 모낭에 염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호르몬성 탈모여서 모발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낭 자체에 염증이 좀 많아서 모낭이 모발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탈락할 확률이 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낭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면서 각질 주기도 좀 맞춰주고, 그리고 모발이 생성되는 그런 주기도 좀 조절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를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비타민 D가 원래 햇빛을 맞으면 합성이 되는데 사계절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은 굉장히 비타민 D 합성량이 모자라요. 시기로 보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영양제는 바로 비오틴이에요. 비오틴 같은 경우는 모발을 생성하는 그런 모발 세포의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피부나 모발 그리고 손톱 발톱이 좀 얇아지고 푸석해지고 급기야는 끊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제 그때 도움을 주는 게 비오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D와 다르게 비오틴은 정상적으로 식이 섭취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고갈될 확률이 높지도 않고, 비타민 D 검사는 되게 쉬운데 비오틴 검사는 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내가 결핍인지 아닌지 모르겠으시다면 그냥 종합 비타민을 하나를 드시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올라가요.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올라가면 모발 탈락을 야기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좀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절이 힘들다면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신경 비타민인 비타민 B6와 12를 복용하시면 좋은데, 이것도 개별적으로 복용하시기보다는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종합 비타민 한 알, 비타민 D 한 알 이렇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탈모 영양제가 선행되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약사님,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활 습관은 일단 1차적으로 흡연자이신 분들은 금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흡연을 하면 활성산소가 몸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모낭세포와 모발의 산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포가 좀 늙는 거거든요. 그만큼 탈모도 더 촉진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같은 원리로 자외선도 좀 차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뭐 양산을 가지고 다니는 건 좀 쉽진 않으니까 햇빛을 많이 보는 날, 뭐 등산하거나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통풍이 잘 되는 모자로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름진 지성 두피를 가지신 분들은
바르는 약물이 잘 침투될 수 있도록 좀 세정력이 좋은 샴푸로 바꾸시는 게 좋고, 너무 향이 강하거나 맞지 않는 샴푸는 모낭염이나 지루성 두피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세정력이 좋은 본인에게 맞는 샴푸, 첨가물 최대한 좀 줄인 샴푸로 좀 샴푸를 바꿔서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모낭염을 말씀드렸었는데,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튀긴 음식들, 기름진 음식들은 멀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탈모약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봤는데, 고민하셨던 분들께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대 졸업하고 진로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회사도 경험해보고 병원 약사로서 일도 해보고 약국에서도 일해보고 했는데, 결국 저는 손님 만나고 손님분들과 대화하면서 좋은 정보도 드리고 제품도 추천해드리고 이게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이제 그걸 쫓다 보니까 어느새 유튜브까지 진출하게 됐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점 많지만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